모닝 브리핑입니다. 전거래일 국내 증시, 양시장은 좀 혼조 양상을 보였죠? 네, 맞습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외국인의 순현물 매수세는 계속 이어졌지만 파월 연준 의장 발언을 소화한 가운데 국내 증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고요. 또 업종별 순환매 속 밸류업주들이 반등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또 우리 국내 증시는 옵션 만기를 맞고요. 오전에는 7월 금통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 또 미국의 5월 CPI가 발표되는 가운데 과연 이러한 빅 이벤트를 앞두고 국내 증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어떻게 좀 소화를 해줄지 여부에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닝 브리핑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을 높인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 10년물 국채 금리와 달러 인덱스의 상승을 보고 조금은 긴장이 됐던 건 저만의 이야기였을까요? 7월 10일 수요일장 전거래일 한마디. 파월 의장 발언에도 금리 상승에 국내 증시는 신중 모드입니다. 이틀 전에도 우리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상존했음에도 파월 의장 발언까지는 확인하고 가자 모드로 그 상승폭에는 제한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파월 의장의 9월 금리 인하 뉘앙스를 확인했던 시장은 이왕 이렇게 된 거 물가지표까지는 확인해보고 더 올라도 늦지 않나 모드였습니다. 좋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올라오니 조금만 더 금리 인하 신호를 확인하자, 조금만 더 데이터를 확인하자. 이 신중해도 너무 신중한 우리 시장, 고로 연고점을 경신하던 코스피의 상승폭에는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전거래일. 더 구체적인 마감 수치와 특징 테마까지 확인해보고 오시죠. 수요일 국내 증시는 엇갈린 흐름을 보였습니다. 파월 발언을 소화한 가운데 미국 CPI 발표를 앞두고 나타난 관망세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였는데요. 수급 살펴보시면요. 코스피의 경우 외국인은 6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에 나섰습니다. 구체적으로 코스피 현물 5천억 원을 순매수했고요. 이에 장중한 때 2,858까지 내려왔던 코스피는 0.02% 올라 2,867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한편 코스닥의 경우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했지만 개인은 순매수에 나섰고요. 미 금리가 파월 발언으로 소폭 오른 영향에 성장주들이 부진한 흐름을 보이며 코스닥은 0.22% 하락한 858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이날 개별 종목 및 업종별로 이슈가 있거나 실적 기대감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순환매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럼 어떤 섹터가 특징적으로 움직였는지도 확인해 볼까요? 먼저 전선 관련주들은 늘어나는 전력 수요 속 호황기가 지속될 거란 증권가 분석과 함께 기획재정부가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관련 대규모 송전망 건설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강세 보였습니다. 여기에 LS그룹주는 LS전선이 약 1조 원을 투자해 미국 최대 규모의 해저 케이블 공장을 건설한다는 점도 부각되면서 상승 곡선 그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력 저장 장치, 즉 ESS 관련주들도 빨간불 켜냈는데요. 삼성 SDI가 미국 최대 전력 기업인 넥스트라 에너지에 ESS용 배터리 공급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시장의 주목을 받았고요. 이에 한중 NCS는 20%, SK 이터닉스는 17% 올랐습니다. 어제 국내 최대 바이오 컨벤션인 바이오플러스 인터팩스가 개막했습니다. 첫날 가장 뜨거웠던 현장은 비만 치료제 적응증 확대 관련 세션이었는데요. 세션이 북새통을 이루는 등 비만 치료제 관심이 뜨거웠다는 소식과 관련 시장 확대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은 상승했습니다. 이외에도 어떤 섹터가 시장을 움직였는지 자세히 살펴보시죠. 자, 이렇게 외국인의 매수 여부에 따라 코스피는 살짝 웃고 코스닥은 울었던 전거래일. 자, 그럼 오늘은요. 이 소폭 상승한 금리에 해사한 기운이 확산됐던 섹터, 실적도 받쳐주고 밸류업 정책 기대감도 살아있으며 인수 모멘텀까지 붙은 보험 섹터 자세히 톱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보험을 몇 개나 들고 계십니까? 잘 알지도 못하고 친분 생각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준 보험만 해도 몇 개인지 모르시는 건 아니십니까? 사실 매달 보험료가 나가기는 하는데 돌아오는 거는 아무것도 없으니 나가는 돈인 것만 같은 생각은 안 드십니까? 그런데요, 누군가는 이 보험을 더 이상 가난해지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험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닥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한 손실을 미리 대비하기 위한 필요한 수단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오늘 브리핑을 준비하면서 이거 보험주 투자를 위해 생각해봐야 할 보험의 기본 정의부터 공부해보자라는 게 취지인데 너무 좀 세일즈, 영업 느낌이 나면 어쩌지 걱정이 됐던 것도 사실인데요. 그래도 우리가 하반기 보험주 투자를 고민해보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의미는 반드시 되짚어볼 필요가 있어 준비했습니다.
자, 보험은 크게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국가나 공공단체에 의해 유지되는 공적 보험이 있고요. 뭐 국민건강보험 같은 게 이에 해당되겠죠. 또 다른 하나는 이 민영회사에 의해 유지되는 민영보험으로 구분이 됩니다. 국내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건 모두 이 민영사가 운용하는 민영보험이겠죠. 그리고 그 민영보험은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 생명보험, 제3의 보험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생명보험은요, 사람이 살고 죽는 것과 관련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손해보험은 우연한 사건으로 발생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죠. 그런데 이렇게 의미를 좀 정리해보니 두 종류의 보험, 다른 듯해 보이는데 이거 좀 결국엔 똑같은 거 아니야? 라는 느낌적인 느낌도 좀 있죠. 그래서 두 보험의 차이점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사실 지금의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영역은요, 과거와 달리 경계가 모호해진 게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어느 회사 보험이 나에게 좀 필요한지 헷갈리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대표적 차이점을 정리해보자면요. 첫째, 인보험과 물보험의 구분이라는 겁니다. 생명보험은요, 말 그대로 날생의 목숨명, 생명, 사람의 신체를 담보로 하고요. 손해보험은 말 그대로 벌 손해, 해할 해의 그 해, 손해, 재물의 손괴를 담보한다는 거죠. 이번 집중호우 피해로 자동차 1000대가 피해를 봤다고 하죠. 옥천에 있는 땅콩밭 600평도 한순간에 떠내려갔다고 합니다. 이런 게 모두 손해보험에 해당되는 거죠. 자동차, 농작물 피해 보상 모두 대표 손해보험 영역입니다. 보장 방식과 범위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생명보험은 미리 약속한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고요. 손해보험사는 최고 한도를 정해 그 한도 내에서 실제 발생한 손실 금액을 보장을 하죠. 그리고 생명보험사는 재해를, 손해보험사는 상해를 보상하는데 재해, 상해 같은 개념 아닙니까? 근데 그거 절대 같은 개념 아닙니다. 재해는 우발적인 사고, 상해는 우연한, 급격한 사고입니다. 정말 무수히 많은 케이스가 있기에 이런 우발적, 우연적이라는 단어에도 조금은 차이가 있는 거겠죠. 고로 동일 사고라고 해도 생보사에 따라 보상 여부까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명보험은 보험 가입 전 그리고 보험사에서 묻는 사항만 고지하면 되지만요. 손해보험사는 계약 전에 알릴 의무에도 가입 후에도 직업이나 운전 여부 변경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져서 변동사항이 생기면 무조건 알려야 한다는 의무가 존재합니다. 만약 알릴 의무를 고지하지 않았다 그러면 보험 계약은 일방적으로 해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제 개념 설명 너무 좀 길었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손해보험, 생명보험 섹터가 동반 강세를 보였는데요. 시장이 하반기 보험주를 주목하는 이유 다음 페이지로 만나보시죠.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세제 지원 영향이 첫 번째 배경이 되겠습니다. 지난주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인센티브가 발표됐죠. 6월부터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밸류업 세제 지원 관련 내용이 담길 것이라는 또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이 된 모습이 만연합니다. 그리고 보면 최근 글로벌 전반적으로 금융주를 선호하는 모습인데요.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주요국 규제 완화 물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금융이 동양생명과 LBL생명 동시 인수합병 추진하려고 하죠. M&A와 자진상폐까지 가능성 등도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아직 2월의 전고점보다는 아래에 있는 보험주들 시장을 고루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관련주 흐름까지 정리해보죠. 먼저 동양생명입니다. M&A 모멘텀이 붙은 만큼 주가의 움직임이 가장 탄력적입니다. 현재 8,430원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삼성생명도 볼까요? 업계 최상위 생명보험사입니다. 그리고 주가는요, 전날 4% 가까이 올랐습니다. 하나생명도 보겠습니다. 국내 최초로 설립된 생명보험사인데요. 배당이 타 보험사 대비 적어서 주가 흐름도 상대적으로 가장 둔한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에셋생명입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미래에셋 생명보험의 지분을 지금 수년째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상장 폐지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6월 말 좀 크게 슈팅이 나온 바 있었고요. 7월 들어서는 주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밸류업과 M&A 모멘텀이 웃는 보험주, 하반기 관련주들의 추가 상승 여력 우리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계속해서 장 마감 이후 나온 공시와 일정까지 확인해 보고 오시죠. 어제 장 마감 후에 나온 공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은 SK하이닉스와 반도체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194억 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6.82% 수준입니다. 이외에도 CJ E&M은 넷마블 지분 5%를 처분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넷마블 주식 429만 7,674주를 2,501억 원에 정리할 예정이고요. 이를 두고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P시스템은 보통주 한 주당 200원의 중간 현금 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배당 총액은 30억 원으로 이는 설립 이후 첫 분기 배당 결정입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일정입니다. 네, 주요 일정 살펴보시면요. 한국은행은 오는 7월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약 오전 10시쯤 기준금리 결정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시장에서는 12차례 연속 동결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동시에 금통위원 사이에서 금리 인하 관련 소수 의견이 나올지에도 현재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하반기 IPO 대여죠. 게임 회사 시프트업이 오늘 코스피에 상장될 예정이고요. 또 오늘은 옵션 만기일로 장중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 역시 주시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공시와 일정까지도 체크해봤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는 폴더블 폰 관련주에 주목해보는 건 어떨까요? 밤사이 파리에서는 삼성전자가 갤럭시 신제품을 발표를 했죠. 접히는 AI폰, 갤럭시 Z 폴드, Z 플립을 발표했습니다. 세상 가벼운 AI폰, 세상 접히는 최초의 AI폰을 공개한 건데요. 일단 시장은 전 시리즈 대비해서 30% 이상 더 팔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해서 움직일 수 있는 폴더블 폰 관련주, 사실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도 반도체 관련주도 강하지 않았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IT 관련해서 AI 모멘텀이 붙은 기판 관련주까지 우리는 오늘 쫙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자 되세요. 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